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 함께하고 있죠. 자, 모든 상담 전화로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죠.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비인후과 이윤정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충실한 또 상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상담이 가능하시죠. 뭐 코와 귀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뭐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비염이나 축농증, 뭐 기타 코나 목 부위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상담 전화 주시면요, 오늘 이비인후과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11시 40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준비하신 또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 교수님, 오늘 목소리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는 네. 자료를 준비하셨군요. 네. 목소리. 이게 뭐 사람의 생김도 천차만별이듯이 목소리도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들리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성대의 어떤 구조에 따라 달라진 것이겠습니다만은 네. 목소리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좀 어떠한 그 요인이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얼굴도 모양새가 다 다르듯이 성대 모양새도 다 다르고 성대 이 목소리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목소리가 다양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성대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성대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성대의 움직임이 잘 붙었을 때 목소리가 발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성대가 떨어졌을 때 그 아래로 숨 쉬는 구멍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성대의 길이나 어떤 성대 움직임이 양쪽이 잘 되는지 접촉이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목소리가 다양하게 발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다른 부위는 요즘 뭐 미용 성형도 있고 뭐 치료 성형도 있습니다만은 네. 성대 같은 경우는 이게 성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목소리를 다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치료가 네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성대가 한쪽이 안 움직일 경우에 그러면은 성대가 한쪽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공기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통하기 때문에 쉰 목소리가 잘 나게 됩니다. 그러면 네. 한쪽 움직이지 않는 성대에 어떤 외부에서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대의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성대 주입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또 극단적인 예로는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술을 하는 경우에 성대 성형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고요. 성대 자체가 몸 내부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고 어떤 네. 물질을 외부에서 주입을 해서 성대 모양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수술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목소리를 바꾸기 위한 성형은 좀 드문 경우고 쉽지 드문 않다. 경우입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소에 성대 관리 또 목소리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성대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네. 미리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럼 목소리의 그 문제, 이 질환은 보통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목소리의 질환은 주로 감기로 인한 후두염이나 성대 결절, 성대 부종, 성대가 붓는 경우, 성대에 물혹이 생기는 성대 폴립, 그리고 연축성 발성 장애 같은 양성 질환이 있고요. 네. 심각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한쪽의 성대가 마비되었거나 양쪽 두 개의 성대가 마비된 성대마비의 경우나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암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대 자체에 생기는 암은 후두암이라고 하고 폐암이나 갑상선 암의 경우에도
성대의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대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체 부위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그 늦게 네네. 이제 그 좀 노화되는 것이 성대다라고 네네.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노화의 속도를 따지자면은 성대가 노화가 늦게 되는 경우는 맞는데요. 네.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가수분들이나 어떤 강사분들. 아나운서분들, 강사분들, 선생님들 음. 이런 경우에는 성대를 많이 접촉하고 떼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화의 속도는 더 빠르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런데 가수분들 보면은 뭐 나이가 들었어도 네네. 정말 뭐 젊었을 때 뭐 가창력 유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겠죠. 뭐 음성 휴식도 있고 뭐 전문가와 함께 성대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네. 그런 목소리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성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체 운동이나 뭐 팔다리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듯이 성대에도 그런 또 관리,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얘기로군요. 네, 관리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대를 쓰지 않는 음성 휴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직업상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이 또 점차 뭐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해야 됩니까? 좀 변화를 또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어떤 전체적인 근육이 처지듯이 성대의 근육도 위축이 돼서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면은 접촉도 줄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쉰 목소리나 음성 장애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평상시에 좀 이런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 뭐 일시적으로 네. 뭐 잠깐 이제 그때만 그렇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네네네.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반복되면은 아예 그게 고착될 수도 있습니까? 예,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한 목소리는 주로 이제 일시적인 성대 염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음성 휴식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한 2주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게 이제 고착이 되는 경우는 사실 기질적으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성대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좀 장기간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이비인후과에 빨리 내원하셔서 내시경을 통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거 진단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1개월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이 되거나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지내시다가 그런 것들이 한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는 이비인후과 가셔서 내시경으로 성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도 저렇게 목소리 성대에 이렇게 변화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상이 없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원인이 없이. 예, 뭐 감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여러 가지 뭐 어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기나 뭐 목소리를 크게 많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성대 자체가 외부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성대에 병이 생겼는지 본인이 자각을 못한 경우도 있고 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질적인 암이 있을 때 성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8일 금요일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은정 교수와 함께 이비인후과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은정 교수와 함께 이비인후과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이 이제 가을철로 접어드는 환절기 아니겠습니까? 일교차가 커질 때, 이럴 때 뭐 알러지성 뭐 비염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음성 변화도 많이 생기는 때가 바로 요즘이죠. 네,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돼서도 음성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콧물 같은 게 앞으로 사실 잘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코랑 목 뒤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갈 경우에 목 뒤가 자극이 돼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산 역류증이 심해서 그럴 경우에 성대 뒤쪽에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마치 목 이물감이 낀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위산 역류 양성의 그런 환자들도 성대 관련한 문제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소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위산이 이렇게 역류했을 때 네, 맞습니다. 성대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예. 이제 성대랑 그 위장 관계가 앞뒤로 구조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내려가는 길 뒤쪽에 이제 후두가 앞쪽에 있는데 음식이 자꾸 역류해서 후두의 뒷벽을 자극을 하면 후두 뒷벽이 상당히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위산이 정말 말 그대로 산성 아닙니까? 맞아요. 예. 산성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면은 예. 손상을 줄 수 있겠군요. 네,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사실 성대 움직임은 괜찮은데 뒷벽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네. 본인이 자꾸 하는 이제 목 청소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되고 예. 그런 목 청소를 하면 오히려 또 벽이 더 두꺼워지게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산 역류 차단제 같은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든지 다 원인과 또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이제 네네. 치료 이제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런데 또 예방 차원에서 아까 음성 휴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음성 휴식. 뭐 일체 말과 뭐 여러 가지 그 목소리 내는 것을 뭐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대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성 휴식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환자가 말을 하지 않도록 해서 성대에 가해지는 무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제 성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분들,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 네. 그런 최적의 음성을 내기 위한 기법이 있습니다. 네. 호흡이나 자세, 발성, 조음 등을 교정하는 치료를 병행을 해서 성대에 가해지는 무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게 숨 쉬는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실 앉아있는 자세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말을 이제 발성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 교정이나 호흡하는 방식의 교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위산 역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또 흡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다 영향 주죠. 예, 물론이죠. 흡연은 당연히 이제 금연을 저희 의사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화 두 대 준비되어 있죠.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는데요. 764-6335번 연결해서요. 또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질문 궁금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가 70인데 네. 그 코에 무룩이 생긴다 그래갖고 네. 한 4, 5년마다 저 수술을 했고 한 4년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뭐 무룩이 생긴다고 이비인후과에 그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또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수술 자꾸 마취하고 하면은 뭐 치매가 쉽게 온다고들 저 옆에들 그러던데. 아버님, 코에 혹시 네. 천식
앓고 계시거나 한 건 없으세요? 천식약을 지금 이제 그 상태는 좋아서 뭐 천식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진 못하는데 병원에서 약을 계속 먹으라는 약을 먹어요. 하나씩. 예, 그래서 천식 앓고 계신 분들이 코에 예. 물혹이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에 물혹은 대장에 용종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용종을 제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저 텔레비에 보니까 네. 따내던데 이 코는 그렇게 쉽게 예, 따낼 수가 없어요. 마취 예. 꼭 해고 수술을 해야 돼요. 예, 코 물혹 상태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고 예. 물혹이 이제 많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외래에서 간단히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물혹이 안쪽까지 심하게 재발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신 마취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안전하고 물혹이 재발을 해서 코 안으로 숨을 못 쉬시면 천식이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천식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초기에 그래갖고 약을 지금 몇 년째 먹으니까 천식이 뭔지 지금은 느끼고 숨차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물혹 지금 재발했다고 그 동네 병원에서 얘기 들으셨으면 예. 큰 병원 오셔서 CT 찍어보고 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을 예. 해보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약으로 뭐 건포도 말리듯이 뭐 말리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면 꼭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거는 지금 제가 아버님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요. 예. 병원 오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저희가 내시경 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려니까 나죠. 네. 그 알겠습니다. 고통도 있고. 저희 아버님 저희가 네. 그 증상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전화 예. 끊고 이게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물혹이라는 게 네. 코에 이렇게 약간 뭐 코 안에. 깊숙이 뭐 어떤 뭐 일종의 네. 뭐 용종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축농증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같은 말로 의학적으로는 부비동염입니다. 만성 부비동염. 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오래되면은 이제 조직 자체가 물혹으로 바뀌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대장의 용종이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수술을 해서 다 제거를 하더라도 천식이 있거나 어떤 염증 그런 흡연을 하시거나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혹이 자주 재발을 합니다. 아, 우리 어르신 그 네. 담배 피시는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담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만약에 담배 피시면요, 어르신 담배 끊으십시오. 방송 들으실 테니까요. 아, 그런데 이게 한 번 제거를 하더라도 이게 네. 계속해서 또 재발을 하는 겁니까? 재발하는 그런 유형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은데요. 네. 그런 유형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서 재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식이 있다거나 네. 어떤 그 혈중에 그 어떤 피 검사 수치에서 어떤 수치가 높다거나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 인자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수술하고 잘 관리를 하면 사실 재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천식은 있어서 네. 관련 그 약제를 계속해서 이제 네. 복용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식으로 관련된 증상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천식 약을 드셔서 조절이 되니까. 그래도 예. 천식으로 인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물혹이 또 계속해서 생기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천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기보다는 네. 천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천식은 하부 호흡기잖아요. 폐 네. 쪽의 병이고 상부 호흡기도 같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부 호흡기에 그런 염증성 질환이 잘 재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부분 마취도 아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상태에 되면요? 따라서 다른데 예. 연세가 너무 많고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들은 젊은 국소 사람도 마취로 부담 하는 가요, 경우도 전신 있습니다. 마취. 예. 근데 국소 마취로 할 경우에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기구가 코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어떤 통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전신 마취 한 1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라든지 뭐 대장 검사할 때든지 수면을 마취는 아니고 예, 예. 가수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지 네.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마취라고 합니까? 예. 수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주입을 해서 네. 가수면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로컬 병원 일부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 코 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예. 다 이제 환자의 어떤 그 네네. 상태에 따라서 네, 대학병원은 이제 워낙에 마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전신 마취는 가급적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까 뭐 말릴 수 없냐 그랬는데 말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요, 약으로 그거를 제거가 증상이 이제 좀 완화가 예, 없느냐 뭐 그 질문이신 것 그 같은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보통 무록 자체로 바뀌면 무록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래에서라든지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무록을 제거한 후에 약을 통해서 약이나 코세척 등을 통해서 염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요. 네. 무록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지 않더라도 네. 최소한 그 생활에 지장 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작게 만들려거나 네. 말 그대로 좀 약간 말린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느냐 또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코세척을 하면 증상이 조금은 완화가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무록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의료기관에서 물호 그것이 또 생겼다라고 아까 진단받으셨으니까 네. 2차, 3차 또 의료기관 가셔서 좀 정밀하게 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성대 문제만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그 흡연이나 위산 역류가 네. 성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특히 담배 참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담배가 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네, 네. 모든 그 신체 부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흡연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흡연이 뭐 성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흡연을 하시게 되면 연기 자체가 입 구강과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발암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사실 흡연과 술을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후두암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또 음주하시는 분들은 네. 이 꼭 담배는 같이 거의 세트거든요. 근데 후두암에 또 가능성을 예. 더 높여진다고요? 후두암은 사실 젊은 분들은 많이 생기진 않지만 네.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같이 세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70대가 넘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후두의 위쪽에 생기는 경우, 후두의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 후두 자체에 생기는 경우 그런 유형에 따라서 아무튼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또한 최근에는 구강암 발생도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흡연은 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알겠습니다.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아무튼 끊어야 되는 100가지 이유는 예.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한 가지 이유가 있나요? 아니 피는 분들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가 100가지 나쁜 건 다 있어도 그 한 가지를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또 목소리 이제 쉬지 않습니까? 네네. 가끔가다 이제 뭐 네. 요즘엔 노래방 자주 가시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접근이 노래방 업주분들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드신데 일단 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목을 좀 과도하게 이제 썼을 때 이제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좀 약간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쉰 목소리가 생기면 이제 아무래도 음성 변화가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엔 가장 불편한 증상이고요. 네. 어떤 쉰 목소리가 느끼는 이유가 성대가 한쪽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 네.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환자분들이 또 불편하고 위험한 게 아무래도 음식 섭취할 때 사례가 아하.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례가 생길 경우에 음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랑 그 호흡기 계통이 성대가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오히려 폐 쪽으로 들어갈 경우 네. 흡임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또 위험도가 상승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성대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거든요. 본인이 네. 모르는 사이에. 살에 걸린 자체가. 네,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증가를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병원에 꼭 빨리 내원을 하셔서 성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사실 이제 목소리가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네. 대부분 이러다 말겠지 지나가겠지 하고 이제 좀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 좀 방문하셔서 진단 받아보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특별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장애가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거나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 피 섞인 가래가 함께 동반이 되는 경우나 사례가 잘 들리는 경우, 네. 그리고 목의 어떤 경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나 호흡 곤란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목에 하겠습니다.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어떤 암과 관련해서 무서워라. 그게 전이가 돼서 예.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군요. 목에 네네. 덩어리가 느껴지면요.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은정 교수와 함께 이비인후과 상담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법률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